앞서 발표랑 뭐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대로 연결되는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저희 팀에 주어졌던 주제는 조경의 영역에 관련된 사항을 좀 조사를 해보자. 또는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느냐를 보자는 거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역성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조경이 다른 분야와의 차별성까지도 같이 구분해 내야만 비전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역성과 전문성으로 나눠서 보자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당초에는 10월 15일 그 학술대회 때 저희 이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의견을 더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학회 그 세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 못하게 돼서 오늘 중간 과정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앞서 지금 배 교수님 얘기해 주신 사항이 결국에는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영역성은 내부적인 측면이고 그다음에 전문성은 외부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최근에 조경과 관련된 사항들 배경을 좀 봤는데 그 엔그램을 통해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 아키텍트 디자인 뭐 이 부분에 대한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신기한 거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키워드가 나오는 수준이 이게 뚝 떨어져요, 갑자기. 이거는 어떤 사회적 배경이 있느냐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그 검증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조경의 역할이 없어져서라기보다는 조경의 역할이 더 강화됐고 조경이 더 필요해지다 보니까 여러 전문 분야들이 더 통합되는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이나 용어들이 많아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조경의 정체성 문제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돼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싶고요. 그래서 현대 조경이 설정된 이후에 5개 공간을 다루는 여러 주제들이 조경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어바니즘까지 넘어가고 있고 기후 재난까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받은 임무는 조경이 그 점유하고 있는 영역과 그리고 그 영역하고는 또 상관없이 조경만이 다른 분야와 구별돼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뭐냐. 이게 전문성이란 말은 기술력이란 말하고 동등하다고 봤고요. 기술력이 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크게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영역성을 어떤 기준으로 볼 거냐 자체가 뭐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저희 팀은 좀 앞팀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그다음에 그 접근 방식 자체도 좀 검증해 나간다는 식으로 접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다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여러 그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추출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의 영역 방식들 중에서 영역성을 검토할 때 방식들을 뭐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뭐 책을 분류하는 기준이라든지 그 외에 뭐 무슨 여러 과학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놓고 영역성을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으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조경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만한 영역성 기준이 필요하겠다 고민하다가 그 영역성의 그 판단의 기본 기준은 교육 영역 10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교육 영역을 삼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전문성하고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은 산업 분류. 이거는 기술력이 조경이 단순히 그 레저 활동이 아니라 조경업으로서의 의미를 본다 그러면은 산업 생산성과 관련된 분류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두 가지 툴로 해서 접근을 했고, 그걸 가지고 그 키워드라든가 기타 문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인터뷰라든가 설문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그 자료를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까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제 설문은 나중에 진행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럼 영역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고 또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성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물리적이든 비물리적이든 어떤 실효적인 영향을 주는 가상의 범위, 좀 말이 어렵지만은 영역성이 그만큼 불분명하다 정도로 좀 정의를 했고, 거기에 이제 기댈 수 있는 거는 교육 영역에 먼저 시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성은 그거와는 좀 다르게 조경이 타 분야와는 다르게 분명하게 조경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거에 집중해서 구분을 해봤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썼느냐.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대학 교육 58개 대학에 있는 전공 교수님들, 조경 전공 교수님들을 전수조사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실 명칭, 연구된 내용, 그다음에 세부 전공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조경 학회지를 가지고 거기에 한 20년 정도의 학회지 논문에 게재된 키워드들을 쭉 분석을 했고요. 그 중에서 영역성에 관련된 부분은 교수님들의 활동했던 사항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전문성의 틀로 다시 봤고요. 학회지에 나온 키워드는 생산성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빼고 이 세 가지 틀로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이제 교육 영역 관련된 교수진들의 분포라고 그럴까요? 뭐 크게 이제 이런 정도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예, 학회지 논문은 아무래도 전공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분포가 고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포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각 10개의 영역별로 그러면 실제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쭉 배치를 해봤을 때 해당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냐까지 쭉 뽑아봤더니 뭐 크게 예를 들면 이 07번 공학 제조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활동하고 있다. 이게 산업으로 활동하는지 돈이 되는지 이거는 다른 문제고 어쨌든 활동하고 있다. 영역으로 해볼 수 있겠다. 이런 것까지는 뭐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 생략됐지만 전체를 요약해 봤을 때 조경은 크게 이 바깥쪽인 이제 교육 영역에서 나누는 사람 교육,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육성하는 데 나누는 영역 범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조경이 빠져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영역적으로는. 영역계 측면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최근에는 이 보건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정보통신 이런 쪽들이 조금 부각된다는 거, 그 정도 용어들이 좀 많이 빈도수가 높았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사실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영역성들이 또 나눠집니다. 이 숫자가 세 개 단위로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것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이런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영역성 관련돼서 결론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경의 영역이 그동안은 그냥 감으로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자료를 가지고 확인이 됐다. 그런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업만 하더라도 조경에 관련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기타 인접된 산업 분야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드러났고 예, 뭐 특히나 이제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설계나 계획 관련된 업무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산업과 관련된 측면에서 한 14개인가, 24개인가 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에 맞춰서 산업분류 체계에 맞춰서 보았을 때 좀 명확하게 여기서는 조경이 지어지는 지점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에서는 조경의 활동이 거의 없는 영역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산업활동 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키워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범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세하게 보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든 뭐 현장에서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경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독특한 주제가 이 안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차원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결론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좀 이병현 교수님께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또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얘기는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까지의 조경은 크게 이런 대상이 좀 명확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거나 뭐 다룬다 이런 식의 틀이었다면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이 영역성은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 무엇을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제 전문성과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어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설정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것도 어불성설인 것 같고 의사결정, 비전을 채우는 데 있어서의 의사결정 과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는 또 오늘 또 다음 기회에 뭐 이런 식의 작업들을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경관을 통해서 여러 분야들이 섞여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비전은 어떤 미래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의 기준을 또 어떻게 삼을 것이냐. 이것도 아직 그 결론은 없지만 SDG에서 제시한 17개 범주와 세부 목표들을 가지고 여기서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처음부터 좀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될 것 같고요. 향후 진행은 지금 나눠놓은 자료들이 그냥 문헌조사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현장을 중심으로 하긴 했지만은 뭐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별로 인터뷰, 전문가 그 분야별로 나누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보완하고 또 하나 하다 보니까 조경협회, 실제 조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경가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500분 정도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산업분류 체계를 가지고 좀 더 조사해서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일이 좀 많긴 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제대로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서미경 수석님하고 좀 글을 쓰고 있고요. 예, 뭐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